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방송은 굴곡과 숙성 또는 굴곡과 성숙, 자, 이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굴곡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서전에서 나는 굴곡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죠.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. 유년 시절에도 굴곡이 많았고 성장기에도 어쨌든 또 유년 시기에 그런 굴곡으로 인한 다른 여러 파생되는 굴곡이 있었을 거고요. 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이런 이제 굴곡들이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경북 예고 다니다가 김천 예고로 또 이렇게 전학하고 또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고 또 독일로 가고 이런 인생의 굴곡들, 그리고 또 음악의 굴곡은 있었죠. 굴곡이라기보다도 또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트로트로 도전하는 것, 클래식을 하다가 트로트로 내가 발돋움하는 이런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이런 도전,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음악적인 이런 것들은 굴곡이라기보다는 변화와 도전이라고 한다면, 인생에서는 이 굴곡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런 굴곡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이 가장 큰 굴곡, 지금이 가장 깊은 굴곡이 아닌가,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런 굴곡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과거 우리가 어떤 굴곡들을 지나왔을 때에 그 굴곡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숙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. 숙성. 숙성을 거꾸로 하면 성숙이죠. 성숙.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생명은 없으니까 성숙이라고 하지 않고 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숙성보다는 성숙, 이렇게 얘기하죠. 사람에게 숙성됐다. 뭐 맛도 맞는 말이지만 아무래도 성숙됐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, 자, 굴곡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, 이제 숙성입니다. 숙성. 그 시기에 잘 숙성되면 아주 맛도 좋고 향도 좋게 그렇게 이 변해가죠. 대표적으로 숙성 그러면 이제 젓갈류 있죠. 새우젓이라든지 조개젓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이 물고기의 어떤 이 내장으로 만드는 창젓도 있고요, 등등. 이런 젓갈류 같은 경우는 잘 숙성되어야 맛있고 숙성될수록 아주 좋지 않습니까? 마치 이제 사람도 그렇게 숙성되고 성숙되는 건데, 이 숙성과 성숙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할 때는 잘 숙성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을 통해서 숙성되고 성숙이 될까요? 바로 그 굴곡이라는, 크고 작은 굴곡, 모양이 다양한 굴곡, 성질이 다양한 이런 어떤 굴곡들이 찾아와서 그 굴곡에 의해서 내가 숙성되어지고 성숙되는 겁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헤쳐 나가느냐,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품으면서 내가 지내고 또 그 마무리를 하느냐, 이런 과정이 성숙이냐 숙성으로 가느냐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사람마다 다 숙성을 원하고 성숙을 바라지만 굴곡이 찾아왔을 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
숙성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새우젓이 숙성돼야 됩니다. 어리굴젓, 굴젓이 숙성돼야 되는데 숙성되지 않으면 이제 썩는 거죠. 그래서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속 썩어, 속 썩는다. 그 다음에 속상해,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겁니다. 속이 상해. 속이 썩는다는 겁니다. 그 말은 어떤 것일까요? 한두 번 속상하다가 숙성되면 좋은데 말 그대로 그냥 속상하기만 하면서 속이 썩으면 내 안에 좋은 감정으로 숙성되고 성숙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분노의 감정, 억울한 감정, 내 안에 나를 집어삼키는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,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잔뜩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숙성이 아닌 속썩음, 속상함,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굴곡이 큰 굴곡일수록 내가 썩는 쪽으로, 감정이, 인격이, 성품이 썩는 쪽으로 가지 않고 숙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숙성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현 굴곡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분노의 감정과 비인격적인 감정, 피폐한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,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뉘우치기도 하면서 좋은 감정도 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썩지 않고 숙성, 즉 성숙으로 간다. 자, 이것이 굴곡을 벗어나오는 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굴곡이 평생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내면의 굴곡이죠. 왜냐하면 바로 속이 썩은 상태로, 속이 상한 상태로 딱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굴곡을 지나와서 그런 외형적인 굴곡의 기억은 남아있는데 내면의 굴곡은 안 남아있어요. 왜냐하면 그 시절의 굴곡이 자기를 성숙시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또 인생도 돌아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런 숙성, 즉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굴곡은 안 남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굴곡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굴곡을 경험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바로 이때 굴곡이 깊다면 가장 깊은 숙성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. 이때 굴곡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면 그만큼에 비례하는 숙성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.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. 더불어서 또 이렇게 김호중 가수 팬으로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또 잔잔한 이런 굴곡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때 속이 썩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숙성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아주 좋은 인격과 성품의 행동이다, 표현이다, 발휘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모쪼록 지금 가장 큰 굴곡 속에 놓여진 김호중 가수가 그 마음과 정신이 영혼까지도 잘 숙성이 되고 성숙이 되어서 이 굴곡의 시기가 끝날 때 이 굴곡이 깔아앉는 시기가 아니라 이 굴곡이 오히려 도약대가 되고 활주로가 되고 비상하는 이런 이 날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